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시 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도표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 경제 또 한국 사회의 암울한 모습, 미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인구 감소 시나리오예요. 인구 감소 시나리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숫자가 0.83명인가 그렇다면서요. 예, 저도 수치는 자세히 못 봤는데 통계청에서 그 수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0.83명이고 이게 전 세계 꼴찌입니다. 예. 전 세계가 뭐 OECD 꼴찌 이게 아니라 전 세계 꼴찌.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이 상태를 쭉 한 50년 밀고 가면 아마 이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어떤 예상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이제 일정한 시점에 계속을 합니다. 계속 최신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신화된 걸 이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는데 그 시나리오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출산율,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 국제 이동하냐, 국내 이동하냐, 그 수준에 따라서 4개 시나리오로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기본 축에 해당되는 중위 추계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 기본은 뭐라고? 맥주 3병에 안주 하나. 그래서 이 기본 축에, 중위 축에는 출산율은 이제 중간 정도 이제 가정을 하고 기대 수명도 이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도 이제 중간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이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시점에서 추계를 했냐면 가장 최신화된 게 2017년 기점으로 해서 미래를 추계를 한 겁니다. 이게 발표는 2019년에 발표된 겁니다. 자, 그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이제 5천만 명이 넘겠죠. 그죠? 대략 한 5,200만 명 정도고. 그게 이제 쭉 유지가 되다가 4천만 명대로 딱 떨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44년. 뭐 그때는 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가 58년생이니까 2044년이면 대략 뭐 90 가까이 되니까 뭐 내가 애 만들 일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2066년에는 이제 3천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이땐 내가 절대 걱정할 일이 없겠네. 내가 살아있으면 무려 108살이니까 그럴 살 일 없어요.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이 현재 중간 정도의 어떤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중간 정도 가정보다 더 악화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요게 좀 타당하려고. 근데 보다 현실적인 것은 지금 출산율은 지금 중간 정도로 보셨는데 최악으로 나야 될 것 같고요. 예. 예상 기대 수명이죠. 예상 수명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 시나리오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미래를 바라볼 때는 평균을 우리가 좀 따지기 때문에 각 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추계로 이제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 것도 이제 악화된 것도 이제 볼 수 가장 나빴을 때, 가장 좋았을 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 연령이 중요합니다. 중위 연령은 이제 우리 연령을 이제 쭉 이제 낮은 데부터 높은 데 쭉 일렬을 놓은 상태에서. 딱 중간. 50%. 예.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아니고. 중간에 해당돼서 한 그 연령을 이제 보면은, 2031년에는 이게 50살 딱 넘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60살 넘어갈 때가 2056년입니다. 이제 56년은 60살이 우리 인구의 중간입니다. 그렇겠네요. 아이는 작고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많고 어쨌든. 그래서 좀 이게 저는 슬픈 게 31년이 해봤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딱 10년이에요, 뭐. 근데 그 위에 50살이 우리 인구의 딱 중간이 된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성별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빨간 게 여자고 네. 파란 게 남자인데 예. 여자가 남자를 딱 초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그게 바로 2028년입니다. 2028년에는 성비가 역전되면서 계속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남자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연령별을 보면은 이 보라색이 60대에서 70세. 그러면 저는 이제 60대, 70세가 계속 쭉 늘 줄 알았는데 네. 이게 2030년도까지는 이제 증가를 하다가 2030년 이후 40년부터는 정치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왜냐하면 80대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렇네요. 예, 80대 이상 고 제일 아래 거. 예, 제일 아래 거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허리에 해당되는 이게 40대에서 50대. 네네. 그게 이제 연록세. 그 다음에 20대에서 30세. 이게 빨간색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건 계속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우리 사회에서 벌이하는 층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좌식 계급이라고 그러죠. 앉아서 부양받고 얻어먹는 고령층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뭐가 어떤 결론이 난다고? 부양하는 사람들 허리가 부러진다. 그렇죠. 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50세도 제가 50세만 떼어봤는데 그것도 계속 쫙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은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인구가 수도권 자꾸 모이고 지방은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은 2031년까지는 늘 증가합니다. 이제 지방은 하락하는데 그러다가 31년 이후 32년부터도 수도권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주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다 주니까 수도권도 준다 생각하는데 31년까지는 는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딱 해보면은 자. 인구가 4천만 명대 진입하는 시점이 2044년이다. 그 다음에 3천만 명대 진입하는 것이 2066년이다. 50년 후, 아니, 45년 후 얘기시겠어요. 그 다음에 중위연령. 중위연령이 50대로 진입하는 시점이 31년. 그 다음에 60대에 진입하는 시점이 56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초월하는 시점은 28년. 이때는 남자가 몸 조심해야겠네. 여자가 많으니 남자 쟁탈전 벌어지겠네.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시점은 바로 32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정책적 함이랄까. 우리 이제 정책 입안자들, 정책 집행자들이 여기서 얻어야 될 뭐 교훈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허리에 해당되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가 계속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선거 이기려고 코앞에만 지금 이제 공약을 막 내세우는데 이 저출산은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심각하게 진짜 다루지 않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대책이 이게 장기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은 계속 이런 식의 인기 위주로 가다 보면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저출산 문제를 정말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정파를 떠나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 이런 이른바 출산 대책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뭐 흔히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애 낳는 기계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윤석열이 얼마 전에 보니까 건전한 페미니즘. 아니 요즘 보면 여자들이 남자가 손끝만 대도 여자들 펄펄 뛰고 어제 안에 보니까 어느 기사 보니까 술에 잔뜩 만취한 여자가 말이야 택시 우에서 난동을 부리고 택시를 밟으면서 손만 대라 성추행으로 고발한다. 이러면 성추행이 문제야. 그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뭐
GDP가 줄어드는 것에 우리 경제가 후퇴한다.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 수출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구 줄는데 무슨 내수가?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바꿔서 인구가 확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수출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대선 주자들 보면은 다 급한 국내 문제 이슈들만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수출은 일단 등한시 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몇 개만 맡겨놓고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수출 문제도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임금을 주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가 들면은 잘 살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수출 정책을 대선 주자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